먼저 375쪽 내용입니다. 위화감이란 자신의 이해 영역을 넘은 물건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감각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새로운 것에는 항상 위화감을 느낀다. 반대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생활이나 일은 진보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쵸?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언제나 낯섦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위화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K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의 마음을 어떻게 돌렸는지, 제가 어떻게 기획을 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K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저를 부른 이유는 직원들의 야근을 없애달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마케팅 회사들이 보통 야근이 되게 심하고,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포괄 임금제를 폐지해야 되면 야근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챙겨줘야 되고, 사실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야근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가 너무 나고, 조직이 리더십이 부족한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적당히 일하고 퇴근하려는 경향들이요.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은 결국 회사가 망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케팅 대행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사장님의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야근을 없애달라는 얘기가 정말 직원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먹고 사는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야근을 없애달라는 요청이기도 했어서 제가 그 제안을 받고 그 회사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저도 경력기술서에 소개된 저의 스펙과 실제 실전에서 발휘되는 능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저는 회사 이직을 하면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냥 저를 무조건 믿고 처음부터 중책을 맡기시는 대표님은 정말 드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저를 시험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은 뭐였냐면요. 저한테 팀을 세팅해 주셨는데, 제가 한 10월 달에 회사에 합류를 했는데, 저한테 주신 팀원들이 전부 다 12월 퇴사 예정자들로만 저한테 팀원을 꾸려주신 거예요. 그 대신 직책들은 다채로웠습니다. 대리급 한 분, 주임급 한 분, 사원급 한 분, 이렇게 3명을 저한테 팀원으로 주시고, 이분들이랑 함께 회사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3달 동안 뭘 했냐면요, 그분들이 왜 회사를 나갔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잠깐 회사를 돌아봐도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3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회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분명 이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임원으로 합류했을 때 그 3사람의 실무를 막 제가 매니징 하려고 하거나 간섭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어차피 12월 달까지 인수인계를 잘하고 안전하게 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업무에 참견하지 않아도 이들이 알아서 너무 잘 했어요. 다만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이 3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3달 동안요. 3달 동안 뭘 물어봤냐면요, 왜 퇴사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정말 1달 넘게 한마디도 면담 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냥 나가려고요,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눈을 껌뻑껌뻑 허공을 응시하거나 이 바닥을 보면서요, 한마디도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왜 퇴사하는지를. 거의 1달 동안 계속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려고요, 저도 제 얘기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정말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1달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도 좀 딱했는지 슬슬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사님이 왜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봐도 지금
3명이 전부 올해 퇴사 예정자이지 않냐. 이 회사가 하는 방식이 다 그렇다. 뭔가 직원들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 그냥 팔다리를 다 뺏고 책임질 상황들만 이제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대표님이 우리 탓만 하고, 그래서 나는 퇴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고참 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걸 실마리로 주임급 사원과 평사원, 이 두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에 대한 어떤 배신감, 신뢰를 잃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퇴사를 하시는 것 같다. 맞냐 그랬더니 또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은 자기는 디자이너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너무 회사에서 시키는 게 좀 제한적이고 업무의 양이 너무 적어서 자기가 이제 물경력이 래요. 지금 자기가 1년 넘게 이 회사에 다녔는데 포트폴리오에 넣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퇴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취업 준비를 해서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소스를 가지고 마지막 사원 면담을 했는데 당신은 왜 퇴사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또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다 칼퇴할 때 자기만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근하고. 왜냐면 광고주를 잘못 만나가지고. 광고주가 되게 빡센 광고주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쭉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그 회사에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주에 따라 업무가 배분되는 것이 이제 공평하지 않게 배분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야근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2번째는 뭐냐면은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관리자가 좀 컨트롤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갈아서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또 업무의 종류가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데 그 업무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 일을 1년 동안 수행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전문성이 생기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이거는 1년 뒤에 이 일만 했을 때 이 사람은 너무 대체가 가능한 거야. 너무 대체가 쉬운 사람인 거야. 이 사람도 그걸 느끼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이 조직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씩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업무 역량을 모르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진짜 빡세게 일을 해야지 간신히 칼퇴할 수 있는 업무 일정을 광고주한테 자기들이 안내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야근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업무 역량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일이 계속 몰린다고 하는데 생산성 관리를 하면서 업무 양을 트래킹 해보니까 그건 또 그 사람 개인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거였어. 미숙하고 사수가 없고. 사람마다 주어진 업무에 걸리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인지 업무 종류별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같은 업무에도 이제 난이도별로 시간대가 달리 소요되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가 되게 잘 나오는데 시간이 훨씬 짧으면 그 업무는 그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진짜 그 분야별로 실력자가 누구인지를 쭉 나래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사수와 부사수를 나눴어요.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저 사람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정보를 어떻게 유통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짠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일을 잘해서 칼퇴하는 사람 기준에 맞춘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을 잘 못해서 야근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잡아준 거죠. 너네들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라고. 내가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저 사람 옆에 앉아서 도제식으로 이제 모니터 하나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일하는 걸 하나씩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단기간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시간 문제였죠. 3달 정도 만에 업무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야근을 없애려고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을 냈는데요. 이게 제대로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전화 받는 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광고주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전화를 받고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카톡 답장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이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집중 업무 시간을 따로 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와 자기 자리에 앉아서 혼자 일하는 시간을 따로 나눴어요. 이렇게 타임블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2시 전에 11시부터 12시는 외부 커뮤니케이션만 하고요. 출근하고 2시간은 자기 일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1시간 전에는 또 외부 커뮤니케이션이나 회의만 하게 하고 그 사이 시간은 전부 다 자기 업무만 하게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딱 그냥 나누기만 했거든요. 이 2가지 조치를 하니까 실제로 3개월 정도 됐을 때 구성원들 중에 야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전체에서 한두 명? 이제 해봐야 1시간 정도 야근하는 그 정도 상황으로 개선이 됐는데 저는 제 팀원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팀원들 얘기를 듣고 전체 조직 개편에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았었냐면 이 사람들도 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는지 이 사람도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제 우리 3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 같은 것을 바꾸면서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3사람이 저를 좀 많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퇴사 애정자들이 저한테 하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회사에 배신을 당했다고 했던 내가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했다고 했던 대리는요. 제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줬냐면 너가 자기 자신이 한 업무의 퍼포먼스를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다음 과장 승진자의 너의 명단을 넣어주겠다. 차라리 이직을 할 거면 과장으로 승진하고 해라. 그러면은 연봉도 올라가고 원천징수 세액 같은 거 끊으면은 어쨌든 올라간 연봉이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한 내년 1, 2, 3개월 정도 3월달까지 더 다녀서 몸값을 올리고 이직을 해라. 이걸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12월까지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업무들을 전부 다 정량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과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컨펌을 해줬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로 억울할 만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분도 자기 실적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이 미숙하고 그냥 나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대표님이랑 협상이 잘 안 된 거야. 그냥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그분은 정말 실제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나중에 제가 그 회사를 나왔을 때 제가 만든 본부를 그 친구한테 물려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닌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물경력이라고 얘기했던 친구. 그 친구가 하는 배너 광고 작업이 뭐였냐면 유명한 사진작가들의 사진들을 그냥 이 사각형 틀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하나만 했어요. 하루에 하나도 안 할 때도 있고. 근데도 그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적도 없고 왜냐면은 편하니까 몸은.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어떤 걸 목표로 잡았냐면요. 업무의 양을 늘리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적어도 지금 너 연차의 디자이너들은 이와 비슷한 신규 디자인 배너 작업을 하루에 10개에서 12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요. 실제로 12개까지 하게 했어요.
그리고 배너 작업만 하니까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 디자인 팀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 디자인 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해서요. 지금 기존 광고주한테 저희 포트폴리오를 전달드리고 미팅을 잡아서 우리가 배너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영업을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나 새로운 상세 페이지나 파워포인트 장표를 꾸미는 디자인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업무들을 실제로 따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디자인 작업 하루에 한 개도 못했던 그 친구한테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그 디자인을 하면서 매출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회사 대표님도 그 친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도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풍성해지기 시작했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친구의 커리어를 좀 만들어주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남더라고요. 그만두지 않고 12월이 넘었는데도 제가 이런 일들을 언제 한 번이라도 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만 저한테 주어지다 보니까 저는 사회 초년생 때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뭐 마케팅을 해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좁은 문제들에 대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니까 저한테 문제를 주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국내 해외를 아우르는 통합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걸 자사몰을 만들어서 트래픽을 만들어서 빠진 매출을 자사몰에서 달성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만 들으면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해내라는 거야 싶은 정도의 생전 처음 본 그런 문제들을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처음 겪는 거였어요. 직원들의 업무를 넓혀주고 이들의 커리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외부에 영업을 뛰러 다니고 이런 것 다 처음 해본 일이에요. 한 번도 제가 밖에서 해봤던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도전한 이유는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해법이 없으면 안 해봤던 일에서 해법을 찾아야지만 돌파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보면서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제가 실제로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80%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최대한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부딪혀 보되 그게 영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걸 그렇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지만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제 커리어가 더 꼬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저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요.